17가구의 세입자들이 15억 원이 넘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대구에서도 벌어진 것은 제 역할을 못한 공인중개사의 신탁 원부 미비도 한몫했다는 지적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저탄소 인증 농산물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농민들도 혜택이 없다며 회의적입니다. 꿀벌의 실종 사태로 작물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멜로는 꿀벌 대신 B형벌을 써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A형 간염 환자가 지난해보다 1.5배가량이나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월요일부터 공기질이 말썽입니다.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됐는데요. 황사는 점차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는 곳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구와 안동,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오후에도 종일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KF80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30도를 넘나드는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서 저녁 사이 경북 북부 내륙에, 내일 오후에는 대구와 경북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최고 20mm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구 17도, 안동 16도, 포항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와 안동 21도, 포항 20도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이번 주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북구 침산동 전세 사기 의혹 관련 보도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부동산 담보 신탁 제도의 허점이 확인됐는데 공인중개사들도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한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인 신탁 원부에는 대출 규모가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이 불법 임대차 계약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이 신탁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원래 소유주는 임대차 계약을 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계약 때도 동의서 같은 관련 서류와 신탁 원부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전세보증금은 신탁회사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 북구 집단 전세 사기 의혹 사건에서는 이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17가구 세입자들은 대부분 서로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맺었지만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계약을 할 때 아는 지인분 부동산을 통해서 해가지고 자기는 신탁회사랑 이미 얘기를 다 했다, 거기서 동의를 다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제가 그 부분도 또 확인을 했어요. 그 분한테, 제 지인분한테. 세입자 중 유일하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받은 오모 씨는 융자금 1억 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공인중개사에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까지 했지만 이번 사태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건물 전체 가격은 20몇 원이 되는데 거기에 1억 원이 잡혀있는 거는 아주 작은 소액이라서 괜찮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입자는 공인중개사를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지만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공인중개사도 무책임한 태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의서 발급해주기를 한다는 특약사항 자체가 계약 후에 이루어지는 거지 계약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얘기할 거면은 협회를 통해서 소송을 하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더욱 문제는 세입자들이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인 신탁 원부를 확인해도 대출 규모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법무사가 법원에 신고한 신탁 원부를 발급받았는데 건물주가 신협에서 받은 대출 규모를 알 수 있는 수익권 증서 발행 금액 38억 900만 원이 기록된 별첨 부분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수익권 증서 발행 금액은 등기부 등본의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처럼 대출 금액의 130%를 잡기 때문에
건물주는 약 30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원부에 이런 대출 내역이 빠졌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은 아예 없었던 겁니다. 공인중개사들의 비상식적인 일처리와 신탁원부의 미비로 서민들은 전세 사기 함정에 빠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도 적지 않게 배출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0여 년 전부터 저탄소 인증 농산물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또 농민들도 힘들게 인증을 받아도 혜택이 없다며 회의적입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 내 한 대형마트 친환경 과일 코너입니다. 저탄소 인증 마크를 단 과일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이 마크는 친환경이나 GAP 우수 농산물에 한해 재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 농산물임을 국가기관에서 인증하는 겁니다. 보다 건강하고 윤리적인 농산물을 더 생산하고 소비하자는 취지인데 그린카드를 통해 구매 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저탄소 인증 농산물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제도 자체를 잘 모릅니다. 저탄소 인증 농산물이라고 혹시 한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예. 뭐 환경보호하는 그런 갑다. 뭐 기왕 사는 거 뭐 이거 사보자 이렇게 샀지. 포인트 적립하고 이런 거 알았으면 더 샀을 것 같아요. 네. 이런 현실은 정부기관의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0% 안팎에 불과했고 52.9%가 몰라서 구매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홍보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모션,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그걸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5년 전 저탄소 인증을 받은 포항시 죽장면의 한 사과밭입니다. 제초제를 뿌려 풀이 없는 일반 과수원과는 달리 클로버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초제 대신 클로버 같은 녹비성 피복식물을 심어 제초 효과와 지력을 높이는 농법으로 토양에서 탄소가 저절로 배출되는 걸 막고 비료와 농약 사용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옛날 관행을 할 때는 18회, 20회 정도 방제를 했는 반면에 지금 한 10회 정도로 하다 보면은 이 참 농약의 걱정이 상당히 줄어들고 하여튼 환경적으로.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겐 실질적인 혜택이 없고 시장의 반응도 시원찮아 제도 시행에 회의적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보조 사업을 어떻게 해준다든가 해서 농가들이 좀 쉽게 농사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또 혜택도 없고. 저탄소 인증 농산물의 재배 규모는 2012년 도입 이후 해마다 증가해 현재 전국적으로 8천여 농가에 9천 헥타르가 넘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은 전체의 3분의 1이 넘어 저탄소 인증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다 올해부터는 축산물도 제도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저탄소 농축산물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함께 대국민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여름철 폭염 피해 대비해서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합니다. 오는 9월 말까지 전국 500여 개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 지자체 등이 협력해서 응급실을 찾는 온열 질환자를 파악하고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합니다. 지난해 응급실 감시 체계로 집계된 온열 질환자는 1,564명으로 2021년 1,376명보다 13.7% 늘었고 이 가운데 대구는 29명, 경북은 142명이었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9명이었는데 80%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이었고 추정 사인은 모두 14병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무더운 날도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온열 질환에 대비해서 평소 물을 많이 마시고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꿀벌의 대량 실종 사태로 꽃가루 수정을 해야 하는 딸기나 멜론 같은 작물 재배 농가들은 어려움이 큰데요. 멜론의 경우에는 꿀벌 대신 뒤형벌을 활용해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꿀벌 실종이 수년째 반복되고 폐사도 나타나면서 벌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적인 거, 그다음에 진드기 피해가 잡히질 않기 때문에 화분맥의 벌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벌은 공급이 그 정도 될 수가 없어요. 꽃가루 매개벌이 필요한 농가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호박벌의 사촌격인 뒤형벌이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멜론 재배 농가는 뒤형벌을 이용해 꽃가루 수정을 했는데 꿀벌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동은 꿀벌을 넣고 두 동은 뒤형벌을 넣고 그랬는데 뒤형벌을 해도 아무 차이가 없어요. 농촌진흥청은 뒤형벌을 이용할 경우 660제곱미터 온실 한 동당 벌통은 2개, 일벌 300에서 400마리 정도가 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뒤형벌의 수명은 30에서 45일 정도로 오래될수록 어두운 빛을 띠고 활동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밝은 노란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적은 수의 벌이라도 작물에 효과적으로 좀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서 안정적으로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촌진흥청은 다른 작물로도 확대 적용을 검토하는 것을 비롯해 꿀벌 대체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의 A형 간염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에서 발생한 A형 간염 환자는 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명보다 1.5배가량 늘었습니다. 40대가 13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8명, 30대 5명 순입니다. A형 간염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평균 한 달 정도 뒤부터 심한 피로감이나 식욕부진, 메스꺼움과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황달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대구시는 기존 감염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에게는 항체 검사와 예방접종을 1회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죠. 부산에는 20년 이상 공동육아를 실현한 마을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육아 공동체의 이상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부산 MBC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 아이들이 짝꿍과 손바닥을 부딪히며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한쪽에서는 리코더를 불고 선생님과 땅 따먹기, 고무줄 놀이도 합니다.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들러 자유롭게 놀면서 배우는 곳. 북구 대천마을 초등 방과후학교 징검다리 놓는 아이들입니다. 1999년 어린이집 협동조합에서 시작한 대천마을 공동육아 역사는 어느덧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아이들 생활 전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부모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맡긴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함께 하고 있으니까. 부모가 교사와 함께 육아에 참여하다 보니 아이와 부모, 교사 모두 만족도가 높습니다. 8살부터 돌봄 교실을 다녔던 아이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 이 교실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챙이한테 너 여기 다닐 때 뭐가 제일 좋았니?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올챙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여기서 충분히 사랑받고 컸던 기억이 제일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천마을에는 돌봄 교실뿐 아니라 아이와 함께 언제든 편하게 들릴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구연 동화를 하듯 실감나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바로 옆 마을 학교에서는 아이들 동아리 활동과 어른들을 위한 수업도 이뤄집니다. 아이넷을 모두 공동육아로 키운 학부모는 마을 안에서 이뤄지는 선순환을 대천마을의 매력으로 꼽았습니다. 고향 같은 곳,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자기가 여기서 있었을 때 받았던 사랑을 다시 고스란히 자기 밑에 아이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모습 자체가 되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상사회가 대천마을에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학교 밖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지 않더라도 강의를 듣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서 일정 수업 시수를 채우면 학력을 인정받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울산 MBC 홍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인 20살 A씨가 3년 11개월 만에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는 대면 또는 비대면 강의를 듣고 수학여행과 봉사, 상담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학력 인정 기준인 수업시수 2,652시간을 넘겼습니다. A씨는 앞으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 4년의 긴 시간 동안 의지를 가지고 꿋꿋하게 공부해서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그 친구가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교육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은 검정고시를 치지 않아도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5개 국군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서 학습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꿈드림 센터는 학습자들이 들을 강의나 참여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자들의 참여를 확인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서는 2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습자로 등록돼 있는데 올해 중학교 학력 인증을 받은 사람은 1명뿐입니다. 이 제도는 2019년에 처음 도입돼 2020년부터 해마다 1명씩, 지금까지 총 4명이 중학교 학력을 취득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 센터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수업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시수로 인정돼가지고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울산에서는 학교 부적응과 가정사정, 질병 등 다양한 이유로 해마다 600명 이상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 하는 활동도 수업 시수로 인정받는 길이 열려 있는 만큼 개인의 의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경상북도가 칠곡과 영천, 포항 지역 경로당 어르신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검사를 합니다. 살모넬라와 노로바이러스, 황색 포도알균 등 21종의 병원체에 대해서 검사합니다. 경상북도는 기온이 오르고 사람들의 활동과 접촉량이 많아지면서 유행성 감염병 발생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로 바로 가는 하늘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12개 국제선 노선의 운수권을 7개 국적항공사에 배분했습니다. 지역에서는 티웨이 항공이 대구에서 울란바토르로 향하는 신규 노선 운수권 주 3회를 받았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이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한편 생활권 주변 산사태 취약지역 천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예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악 기상 관측망 8곳도 올해 안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예술교육 기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학생 1예술활동과 예술숲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일학생 1예술활동은 1인 1학기 프로젝트, 뮤지컬과 연극, 합창, 협동미술 프로젝트 등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과 수업이나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하도록 지원합니다. 초중고 특수학교 등 대구 454개 교회 한 학교당 최대 500만 원씩 18억 원을 지원합니다. 월요일부터 공기질이 말썽입니다.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됐는데요. 황사는 점차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는 지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구와 안동,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오후에도 종일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KF80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30도를 넘나드는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서 저녁 사이에는 경북 북부 내륙에, 내일 오후에는 대구와 경북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최대 20mm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구 17도, 안동 16도, 포항은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와 안동 21도, 포항 20도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7도, 고령 14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고령 모두 21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7도, 김천 13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1도, 김천 2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6도, 예천 15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1도, 예천 22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0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